본격 엄근지 고양이 팟캐스트,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항상 호통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소통하는 아나 엄마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그 얼루기와 저스틴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고통받는 얼루가범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정 호통을 원하십니까? 호통치는 소롱 누나입니다. 원해요! 인정하셨어. 원해요! 저는 호통을 친 적이 없습니다. 였지만 역시. 그리고 키보드 치는 모모모 PD. 자기만 좋고 예쁜 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키보드 치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 모모모 PD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숨죽여 웃기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호통에 중독되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페이스북 KITTIPEDIA 페이지를 통해서 능력껏 찾아오실 수 있고요. 해시태그 샵 하고 키티피디아인 거죠. 저는 이 해시태그를 항상 모르겠어요. 샵 키티피디아를 통해서 참여, 제보, 질문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참여, 제보, 질문해 주시는 분께 선물이 있다라는 소롱누님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 뭐죠? 종이로 만든 인디안 텐트 같은 고양이 집이에요. 물론 한 번에 부셔질 수도 있지만 제법 튼튼하거든요. 튼튼해서 조립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진을 제가 찍어서 올려볼게요. 괜찮으면 많은 저희 이 키티피디아 방송 들으시고 옆에 사람들에게 후원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어떤 게 나을까요? 좋은 아이템.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거나 하는 팟빵으로 들으실 테니까 글리로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어머 어떡해. 모모모 PD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모모모 PD가 미안해. 팟빵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저희의 응원글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제안하는 그런 좋은 글 그런 거 올려주시면 많이 있진 않습니다. 한 8개, 7개 정도 있는데 그거라도 어딥니까? 예, 네. 레어템이죠. 예, 아나어머니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두 다 탐낼 만한 그런. 지금 우리 집은 아나키아라가 못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이 직감적인 직감이. 왠지 제가 볼 때 우리가 서로 이제 이 두 분이 전부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다 남의 아이디로 해서 너무 좋아요 키티피디야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 안 나온다. 그런 거 제가 반드시 색출해 냅니다. 아이디가 기아라 엄마 뭐 이런 거죠. 귀신을 속여 이 사람아 이러면서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예고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기 고양이 악갱이 대란을 겪으면서 이게 곧 길냥이 대란으로 이어지는 일이라 길냥이들을 유난히 많이 만나거나 길냥이 목소리들 많이 만나시는 분들, 캣맘 캣데디 이야기들, 사실 오늘 굉장히 무궁무진한 얘기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사연 위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교동 H님,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을 주시는 분들이 사는 동네가 이 모모모 PD 반경 300m 안에 있는 분들이 참 놀랍긴 하네요. 예, 예. 이렇게 모모모 PD 거주지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요? 예. 또 어떻게 나 미안해. 자, 이렇게 한 커플씩 개인 정보가 풀려가고 있는 한 커플 막. 자, 이거 사연 소개는 얼루가범님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동교동 H님의 사연입니다. 키티피디아 애청자 H입니다. 저도 얼루가범님처럼 반지하에 거주하는 영혼입니다. 동네도 비슷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장마철에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얼루가범님께서 창문을 열면 길냥이들과 눈높이가 같다는 얘기에 100%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 역시 가끔 집 창문을 열면 마주치는 작은 고양이가 있는데요. 검정털에 하얀 배를 가졌고 코 옆에 점이 있는 귀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코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매일 보는 거 아니라 여기서 꼭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끔 밥을 주고 싶은데요. 어떤 걸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진 않아 사료는 없거든요. 쉽게 편의점에서 사서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또 하나,
밥을 주면 코점이에게 해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거 사람 먹는 밥 이야기겠죠. 네. 물 말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가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이게 밥을 주면 그냥 사료를 주면 안 좋은 뉴스도 많았고요. 그냥 줘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물만 줄까요? 야박하다. 소롱누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왜 전가요? 왜? 소롱누님의 호통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동교동의 이치님. 그러니까 무슨 천하장사 소세지를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신다는 분이 계세요. 저도 예전에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길냥이 주면 네. 착한 마음으로. 근데 네. 고양이를 키우고 보니까 천하장사 소세지를 절대 주면 안 되는 거던데.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뭐 저는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나는 자체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세상에 그 특정한 캣맘 캣데디만 밥을 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고양이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눈에 띄면 이렇게 밥을 주는 게 좋은데 조금 지나면 사료를 이렇게 봉지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항상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고 제가 이제 뭐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그렇게 다니시라고 얘기를 해요. 봉지 조금씩. 네, 이렇게 다녀서 마주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던져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그 병원에 다른 아이 이제 진료보러 가거나 이럴 때 사료 샘플을 달라고 하세요. 이건 그렇죠, 제가 이랬다고 하면 뭐라 그래? 고양이 사료 샘플을 달라고 하셔서 몇 개 얻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수완있다. 네, 수완있어. 두시면 좋겠죠. 근데 또 이제 이분은 포장 고양이를 상태. 키우고 계시진 않아서 네.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아무 용무도 없이 고양이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코점이 주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네네. 동교동 H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점이에게 밥을 준다면 지금 매일 보는 게 아니라서 가끔 밥을 주고 싶다는 건데 제가 이제 문득 생각나는 건 저희 엄마의 경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집을 이사를 가면서 엄마가 그 집 근처에 있는 고양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얘네가 자기가 이제 가진 거가 있어서 이렇게 주니까 며칠 뒤에 또 만나면 또 이렇게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밥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동물을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H님처럼 밥을 어쩌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지만 아마 코점이가 얘가 이제 먹을 걸 얻어먹기 시작하면 거의 매일 올 거예요. 매일 오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밥을 주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뭐 그렇다고 난 매일 줘야 되면 난 못하겠어 이거는 아니더라도 뭐 물만이라도 우선 놔주시고 밥은 이제 생각날 때만이라도 주시는 거 저는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를 키우시지 않더라도 저는 사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만난 애들한테 편의점에서 뭘 준다고 할 때 흔히 많이 주는 게 참치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천하장사 소세지 뭐 이런 거를 주시는데 그게 애들한테 너무 염분이 많고 하니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가리기에는 뭐 그러니까 정 먹을 게 없다면 그거라도 주시는 거밖에 없고 닭가슴살 캔은 어떻습니까? 네, 그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렇죠. 그것도 약간 염분이 있긴 한데 엄청 잘 먹더라고. 한번 네네. 후루룩 데쳐서 뭐 집에서 연어 캔이나 닭가슴살 캔이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낫구나. 지금 친구랑 카페를 가고 있는데 길에서 마주쳤어요. 고양이를. 근데 뭔가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에 뭘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서 편의점에 가서 닭가슴살 그거 캔이나 괜찮다. 이런 네. 거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참치캔보단 그게 나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편의점에 닭가슴살 캔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죠. 이게 저는 습사료 파우치 요새 많이 팔잖아요. 네네. 습사료 파우치 같은 거는 사실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 편한데. 좋죠. 그런 것도 나 받아 적어야지. 그 간식 캔이나 아니면 간식용 파우치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애들 사료 주문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사은품으로 오는 것들 그런 거 모아놨다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대부분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챙기기가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고 고양이 이제 이 방송을 듣는데 난 고양이를 안 키우고 어느 날 길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호감이 생겼는데 마주쳐서 뭘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이제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거는 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독극물을 주는 게 아닌 이상은 그거 한 번으로 아이의 뭐 신장이 망가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 없으면 참치 주시고 뭐 게맛살을 주시고 뭐 해도 되니까 그 준다는 행동 자체가 얘네가 몸이 붓는 건 사실 참치, 뭐 천하장사 소세지 이런 거 얻어먹어서 몸이 붓는 게 아니라 음식 쓰레기를 먹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얘네한테 당장에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뭐라도 있으면 있는 거 주시는 게 좋고 그걸로 대신 이제 만약에 천하장사 소세지 샀어요. 아니면 닭가슴살 캔을 샀어요. 그 캔 샀는데 그걸 가지고 자 이리 와 뭐 한둘 애가 오지 않으니까 안 오죠. 그 아이가 보는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리 와. 네. 손위에 놓고 먹이고 싶은 맛.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식으로 애들 밥을 자주 줘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웬만하면은 그 아이가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아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죠. 그런 다음에 애가 그걸 남기고 간다. 그러면 그냥 그걸 치워주세요. 네. 그거까지가 에티켓이구나. 네네. 그거를 안 해서 많은 캣맘 캣데디들이 욕을 먹고요. 또 그렇게 남기고 가면은 여기 H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안 좋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남은 밥에는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먹고 해코지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연어 캔이나 뭐 닭가슴살 캔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500ml짜리 생수잖아요. 기왕 해주실 때 생수도 한 병 사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이 어디다가 부어줘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게 편의점 가면은 그거 있어요. 다 스티로폼 반찬 그릇 있어요. 그것도 사야 돼요? 10개에 500원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사면은 하나 밥그릇 하나 물그릇 해가지고 하고 다 먹으면 싹 치워주고 안 그러면은 캔 따가지고 그냥 줘야 되는데 캔 모서리 날카로운 거 애들 먹다가 긁히면은 막 심한 상처는 아니더라도 그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아니면 급한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그거를 내가 딱 돈이 2,000원밖에 없다. 그래서 천하장사 소세지 1,500원 사고 돈이 없다. 그런데 지금 뭐 접시도 살 수 없고 하면 종이컵 있죠. 종이컵을 사시거나 아니면 달라고 하세요. 종이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남이 물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물로 헹궈가지고 그 종이컵을 밑에 한 5cm 정도만 남기고 잘라버리세요. 손으로 이렇게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거기다가 그 캔이나 음식을 좀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종이컵 반 정도만 잘라서 거기다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좀 손쉽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그것도. 그리고 만약에 계속 집 앞에 와가지고 지금 H님 사료를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료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쉽게 편의점에서 사서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급하면 이렇게 하시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H님이 지금 길을 가다 마주친다라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면 얘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사실 상비에 넣고 계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료 중에 찾아보면 놀랄 만큼 싼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곰 그려져 있는 거? 예. 괜찮아요? 저는 이건 먹어도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나 참치 캔이나 음식물 천하장사 소세지나 그러니까 굽는 거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를 좀 낮춰서 우리의 눈높이를 좀 낮춰서 생각하면 프로 땡땡땡. 아, 그렇죠. 제가 저희 집 앞에 오는 애한테 그거 먹입니다. 그다음에 뭐 뉴트리 땡. 아무튼 우리 애도 많이 먹였어요. 한번 먹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 땡땡땡 같은 경우는 이 기호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집 애들이 그거 냄새 맡으면 환장해서 자기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니들 임마 이거에 10배는 더 비싼 걸 먹고 있어라고. 특별한 거 먹이잖아요. 걔네들은. 제가 일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호성 굉장히 좋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7kg에 2만 원이 안 됩니다. 애 오면은 퍼가지고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자식. 주다 보면 매일 올 텐데 라는 거 걱정을 하실 텐데 매일 오면 매일 주시면 되고요. 네. 매일 주시기 어려우면은 매일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저도 사실 매일 못 줄 때 많거든요.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갈 때가 많아서 될 때 주시고요. 매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밥 주던 애도 어느 날부터 안 와가지고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는데
우리 그 옆 건물에 갑자기 고양이 밥을 주는 큰 손이 등장하셔가지고 더 좋은 급식소로 갔어. 아니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또 그래가지고 멋있네. 보면 뭐 맨날 막 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가지고 예, 아 웃겨. 머슴밥이구만. 예,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여튼 이 동교동 H님께는 오늘 완전히 그 방송을 사유화하신 수준으로 아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밥을 주면 코점이에게 해가 될까 걱정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동교동 H님은 이건 또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셨는데 호통치기는 그렇고 살짝 조언을 해드리자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건데 이게 뭐 사료가 없는데 편의점에선 뭘 쓰는 게 좋을까? 밥을 주면 해가 되지 않을까? 물만 주면 될까? 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매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줘보시고 반응 의외로 코점이가 한 번 먹고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급식소도 많거든요. 요즘. 이 집은 밥이 맛이 없어. 여기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아이 프로 땡땡땡 따위 안 먹을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내가 너 이거 7kg짜리 19,800원 산 거 내가 안다. 내가 안 먹어.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캣맘들이 밥을 주기 시작하는 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 밥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매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코점이가 이렇게 와서 잠깐이라도 먹고 가는 게 길에서 굶지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하시면 저희가 또 뭔가 도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인증샷 보내주세요. 인증샷 보내주시면은 그거 보내주시나요? 제가 프로 땡땡땡은 저희가 병원에 없고 아니 그거 아니 생각해보면 이분은 집에서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여기 어디다 인디안 텐트를 드릴 제 대신 저희가 뭐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료 한 봉지라도 보내겠습니다. 난 한다 진짜. 저 합니다. 아나키아라 엄마. 동교동 H님 근데 실존하는 분입니까 이거? 실존하는 분 맞고. 좋습니다. 인증샷만 보내주시면 저희 사료 하나 보냅니다. 설이 유력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분은 분명 우리 넷 중 한 분이 아니세요. 프리윌님. 저 키티피디아 애청자시잖아요. 아, 예, 계속 팟빵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얘기해 주시면 저희 진짜 100% 다 소개되는 이분이 정말 프리윌님 방송 초기부터 계속 들어주시고. 이분이 그분이죠. 그 밥 송곳니로 쪼개서 반 쪼개서 먹고 그릇에 쪼개가지고 반을 보세요. 먹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냥이 얘기에서 길고양이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캣맘도 많이 늘어났지만 집고양이와는 다른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픈 애들 증상으로 판단하는 법이나 밥에 최소한 뭘 섞어줘야 하나가 캣맘의 큰 고민 중 하나인데 나중에라도 꼭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길냥이들도 사실은 이제 그죠? 밥 플러스 이제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병 이런 게 있어 보이는 애들 어떻게 좀 아픈 애들. 근데 이게 이제 뭐 증상으로 판단하는 법이 쉽진 않죠. 그리고 일단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거가 제일 컸을 거고 예전에는 사료도 잘 먹었는데 와서 이렇게 먹는 걸 보잖아요. 밥을 주면은 먹고 있는 걸 보시다 보면 평소랑 다르게 이 밥을 좀 남긴다던가 안 먹고 그냥 조금 이렇게 몇 번 깔짝깔짝거리다 그냥 안 먹고 옆에 있다던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사실은 뭐 증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가 뭐 판단하는 법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식사량이 준다면 그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보통 밥에다가 특별히 뭘 넣어주신다면 전 라이신 정도? 면역 증강제 같은 영양제예요. 우리 왜 먹잖아요. 엘라이신이라고 해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영양제를 주시는데 고정적으로 제가 돌봐주는 뭐 길냥이들이 있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기생충약. 3개월에 한 번씩. 네네.
먹이에 섞여 먹이는 게 네. 있나요? 기생충 그냥 먹이? 뭐 따로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밥에 그날을 이렇게 타서 주는 거죠. 뭐 맛이 왜 이래? 아니면 먹겠죠, 그래도. 그날만 별식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간식 캔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오는 애들의 대강의 몸무게를 파악해서 주시는 파나큐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나큐. 네. 잡을 수 있다면 레볼루션도 발라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 뭐 그렇지 않은 애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밥에 맛있는 거에 기생충약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라이신 꾸준히 여유가 되신다면 라이신을 좀 먹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프리올님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이 또 좀 무겁네요. 왜요? 예, 저희 집 주변에도 이렇게 다치거나 이제 아픈 상태인 애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도통 안 잡히거나 이제 그 이동 패턴 같은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다 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면 맛있는 거를 그냥 이제 챙겨주는 정도에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룩이를 처음 이제 그렇게 한번 데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고양이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죠. 사람마다 정말 좀 이게 약간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아이가 예쁘니까 이렇게 돌봐주고 또 밥 주면 쫓아와서 밥 얻어먹고 야옹야옹 아는 척하고 이런 교감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밥 주는 일이 아이가 다치고 잡히지는 않고 혹은 뭐 병이 있어서 시름시름 아까도 이제 그 얼루가범님 아는 분이 이렇게 해서 하셨지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답답해서 진짜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마주치는 아이가 있어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모 PD는 진짜로 이거 정말 얘를 어떻게라도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 직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든 잡아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그러면.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다른 애가 들어가 있대요. 정말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앞에 엽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약간 낙엽무늬처럼 이렇게 털을 예쁘게 하고 있는 아이인데 얘가 저희 동네에 길냥이도 많지만 들개도 많아요. 산에서 개들이 와가지고 한동안은 저희가 밥을 밖에다 주니까 이 밥을 얻어먹어 여기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밥을 밤에는 다 치운 적이 있었거든요. 들개가 내려온다고요? 네. 산에 그러니까 이게 길에는 그 동네로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길에는 길고양이. 근데 들개들도 불쌍한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개들이에요. 그렇지. 걔네들이 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 데가 없으니까 다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뭔가 다른 종을 형성한 것 같아요. 기사 본 것 같아. 네, 많잖아요. 북한산 들개들 문제 많은 걸로. 뭐 북한산, 인왕산, 뭐 그다음에 남한산성 뭐 이런 것도 많고 많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 개한테 공격을 당해서 옆구리에 있는 살이 뜯긴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이제 저희는 이걸 뭐 약을 타줘도 먹지도 않고 애가 오질 않으니까 너무 경계심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어떤지 아세요? 여름에 벌겋게 옆구리가 손바닥만하게 상처가 있어요. 핥으니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한 500원짜리 동전만 해줘요. 그렇게 다 아물어요. 그 다음에 여름 되면 또 벌어지는데 얘를 잡으려고 저희가 뭐 동물단체에도 얘기해서 통덫을 얻고 구청에도 얘기해서 통덫을 얻고 해가지고 통덫을 얻어서 몇 번 해봤는데 얘는 안 잡히고요. 저희 밥 주는 다른 애들 있죠.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가? 걔도 정말 얘네 다 잡히는 거. 아이, 오이, 비지 뭐 이런 애들 있죠. 모니, 삼식이, 삼순이 뭐 이런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는 좀 계속 몇 년째 지켜보고 계신 건가요? 그럼? 여비는 그때 당시에는 항생제를 타서 캔에다가 타가지고 줬는데 그게 뭐 유일한 방법. 한 번은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안 먹더라고요. 맛이 없거든요.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버리는 셈 치고 캡슐로 해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줘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선에서만 보는데
그게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답답하긴 한데요. 하물며 그냥 이게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못 잡히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절망해서 난 다시는 애들 밥 주지 못하겠다. 정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냥이 아이들이 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아야 2년, 3년이에요. 그 정말 가족을 이루고 운이 좋아서 잘 돌봐주는 캣맘을 만나가지고 있다고 해도 6, 7년을 넘기는 아이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사이에 다 입양이 되거나 제가 이제 집으로 들여서 키우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냥 그 시간 동안을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냥 아이를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들으시는 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이 어쨌든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잘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만약에 너무 아파서 뭐 밥을 안 먹는 것 같다, 다친 것 같다 그러면 약 그냥 지어가지고 그 캡슐에 넣어서 이렇게 뭐 빵에 싸든 뭐 해가지고 맛있는 캔하고 섞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근데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가 그거를 잘 받아 먹고 그렇죠. 다음에 또 먹으러 올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대신 너무 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병원에 막 상담을 하시면서 그 수면제 같은 거, 그 안정제를 줄 수는 없겠냐,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정해진 뭐 창고나 이런 데서 생활을 하는 아이면 모르겠지만 이 꽤 오래 가거든요. 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잠이 팍 드는 게 아니에요. 주사제처럼.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틀비틀거리면서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있다 다른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먹으면 바로 쓰러지니까. 절대 아닙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 왜 누구 납치할 때 맨날 손수건에도 이렇게 클로로폼으면서 이렇게 하면 한 1, 2초 만에 쓰러지잖아요. 그게. 밥에 약 타서 아이 잡을 수 있었으면 저희가 여비를 벌써 잡아도 한 100번은 잡았을 거예요. 제가 이거 부는 것도 생각했다니까. 아, 이거 수면침 훅 이거.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오죽하면 제가 이 부는 거를 생각했냐고요. 제가 또 서롱 누님 성격은 아는데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거. 닌자 영화 생각난다 이러면서 모모 PD가 비웃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웃을 수 출연자를 진지하게 생각한 거라고. 우리 지금 진지합니다. 진지하다. 근데 이분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고양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상 이제 용기 내서 보내셨을 거예요. 저희 그 키티피디아처럼 고양이를 막 사랑하고 막 고양이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물씬 주는 방송에 솔직한 사연 하나를 주셨는데 또 망원동 아이님으로 여기서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망원동 아이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내와 아들, 딸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물렸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무서워합니다. 밤에 가끔 담배 피러 나왔다가 길고양이 보고 놀라서 얼른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사는 빌라, 고양이 밥 주는 분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하에서 사료 그릇을 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직접 사료 주시는 걸 봤습니다.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아래층 남성분이었죠. 정중하게 길 고양이들 밥 주시지 말라고 제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저희 애들도 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더 심해지신 겁니다. 그분은 말만 알았다고 하고 꾸준히 주신 것 같고요. 근처 다른 길고양이들이 저희 빌라로 다 몰려온 것 같더라고요. 몇 주 전에 또 그분을 마주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고소하겠다고요. 이 지역에 유독 고양이 좋아하는 분도 많고 밥 주시는 분도 많고 또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의 권리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제게는 듣기 싫고 힘든 소리고요. 잠 못 자는 괴로움도 상당합니다. 무작정 길고양이만 중요하다 하면 다른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하고 용기 내서 사연 주셨는데 이게 사실 또 이제 또 되게 솔직한 사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문제일 거예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고양이가 그러니까 이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길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물론 북한산 들개도 저는 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에요. 원래 거기서 사는 애들이에요. 만약에 집 앞에 토끼가 있어요. 집 앞에 제가 뭐 잔디밭이 있는데 집 앞에서 토끼도 살고 뭐 노루도 살고 이러는데 난 노루가 너무 싫어. 뭐 아니면 토끼의 그 빨간 눈과 그 귀가 너무 무서워서 집 앞에 못 나가겠어. 이런 거라면 그 토끼를 뭐 잡아 죽이거나 이러자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때 뭐 고소하겠다라고 한들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이님을 도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한들 이분 그 아이님이 뭔가 그 이거에 만족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예전에 그런 되게 뻔한 얘기이긴 한데 고양이는 먼저 해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고양이한테 물리셨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양이를 먼저 가서 만지자는 게 아니니까 저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시간대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래층에 사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뭐 한 9시나 10시쯤 됐을 때 밥을 주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달라. 라고 정말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래층에 사시는 분한테 그냥 밥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저 고소합니다 라고 한들 그 남성분대로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먹고 캣데디를 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밥을 이분이 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다릴 거고 그거 보는 마음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고양이가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시끄럽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게 궁금해요. 고양이는 종 특성상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 밥 주는 분들이 약간 애기 울음소리 악갱이들 발정기 때 뭐 시끄러워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후에 우리가 TNR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없어지진 않는데요. 그리고 밥을 안 준다고 해서 이 동네 고양이들이 발정기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는 어디서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한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양이들이 또 몰려올 거고 그럼 그 제한된 음식을 갖고 싸우느라고 더 심한 소음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캣데디가 없어지고 밥을 안 준다고 해서 이 동네 고양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 누가 고양이를 버려서 고양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우리 까치 살고 예전에 참새 많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참새 짹짹거리고 막 이런 소리 들리듯이 이 고양이도 그냥 그렇게 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 주변에서 밥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거고 좀 더 멀리 떨어진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밥을 주기 시작하는 정책이 된다면 좀 더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겠죠. 밥 먹고 뭐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때 가서 이 고양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고양이는 종 특성상 밥 먹는 데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또 하나는 이런 이웃분들이 이제 아이님 같이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핑계를 대시잖아요. 고양이 와가지고 음식 쓰레기 다 찢어서 당신이 여기다 밥 주니까 고양이들이 여기 꼬여가지고 여기 환경을 다 해친다 이러는데 고양이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죠. 개랑 달라요. 개나 늑대는 먹고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러는데 얘네는 주는 밥도 다 안 먹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배부르면 더 이상 뭔가 음식을 먹지 않는 애들이라 밥을 주기 시작하면 음식 쓰레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예 봉투를. 예. 저는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밥을 주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유발한다. 내 근처에서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이 동네의 공간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이게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이제 구청 차원에서의 컨센서스가 사실 들어가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는 게 고양이는 원래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이 땅에. 그냥 그 지역의 자기네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막 진짜 마음 먹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포획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고양이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동네에서 또 와요. 그리고 이게 자연 생태학적인 문제로 아이들의 출산율과 임신율이 엄청 높아져서 그만큼 수를 또 채우게 돼요. 아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건 있는 아이들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 TNR이라는 그런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 TNR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집 앞에 와서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걸 전체 주민이 적극적으로 다 동참을 해준다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건 인식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없앤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종로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막 이제 정말 뭐 너도 나도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서 애들이 이제 고양이를 사람들이 막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갔는데 잡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잡아간 지역에 쥐가 찬 거라요. 정말 엄청난 대량 번식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쥐를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 밥을 주던 그 다른 그 건너편 도로의 그 동네만 쥐가 없었어요. 저는 이분한테 제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아이님께 얘기를 한들 뭐 고양이가 네, 네.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한들 먹히지 않을 거니까 가장 현실적인 타협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아래층 캣데디님하고 얘기해서 밥 주는 시간을 밤중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저는 서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이님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고양이 키우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끗 차이로 사실 망원동 아이님처럼 이미 저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 들으시는 캣맘 캣데디님도 최대한 이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하고 에티켓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고양이들이 잘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사실은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단지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모욕도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진짜 막 온갖 상스러운 욕을 들으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저희 아는 보호자분 중에 한 분은 그냥 강아지 키우다가 고양이 밥 주시기 시작한 건데 동네에 있는 밥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이제 맨날 와서 기다리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를 간 뒤에도 거기 찾아오셔서 매일 밥을 주신대요. 네. 얼마나 욕을 듣는지 청심환을 드시고 가세요. 새벽 5시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는 누구한테 한 번 욕을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밥을 주는 것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막 심지어 막 던지고 막 창문 열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데 뭐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캣맘이나 캣데디 분들이 망원동 아이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참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돼? 뭐, 우리가 무슨 죄 졌어? 이럴 수 있는데, 죄 지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망원동 아이님처럼 얘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기꺼이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말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짜고짜 막 침 뱉고, 정말 있어요. 욕하고, 와가지고 진짜 밥 보는 데서 던져버려요. 밥그릇을 막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진을 찍으세요. 전 얘기해요. 동영상 찍으세요. 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유해동물로 간주가 되더라도 그 유해동물을 허가 없이 해치는 최소한 막말로 죽인다고 하면 그것도 불법행위예요. 고양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 미만을 그렇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쥐약 나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녹음하세요.
그냥 저는 보는 데서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녹음을 좀 해도 될까요? 절대 언성 높여서 싸우지 마세요. 피곤해요.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말고 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증거는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 녹음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으시는 게 좋고 죄송한데 제가 약하고 싸움을 하기엔 제가 좀 심장이 좋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분들과 뭐 언성 높여서 부딪힐 필요 있나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잘 몰라서 여러분들께 물어봤는데 동물보호법으로도 보호가 된다고 하고 쥐약을 놓고 고양 우리 지금 밥 주는 아이들 자꾸 밥 주면 쥐약 놔서 죽여버린다고 하시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좀 녹음을 해도 될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당당하게 절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무식하게 나오면 정말 파출소에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지역구 내에서 또 혼자 밥 주시면서 힘드시면 요즘에는 지역 내에 뭐 종로구 캣맘, 은평구 캣맘 이런 식으로 쳐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좀 도우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얼로가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개개인이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민센터, 구청 이런 지자체에서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걸 뭐 그냥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서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반려동물 문화사업 뭐 돈 될 만한 거 맨날 뭐 페스티벌 이런 건 하면서 애들 길고양이 자기 동네에 사는 동물 이웃은 챙기지 못하냐는 거죠. 얘네들 이웃이에요. 그 지역 내에서 돌봐줘야 되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밥 좀 주십시오. 네. 고양이 당 없나요? 당수로 우리 소롱 누님을 아니 제가 알기로는 녹색당이 이제 동물권을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특정 정당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예. 저 그냥 고양이 당을 창당하고 싶네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저희는 이제 한 발 빠지고요. 이때껏 말씀해주신 소롱 누님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 아싸. 이거 무슨 이거 요약을 해 지금 다 길냥이와 살아가기, 지역 주민과 살아가기 3분 요약 기대됩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시간 그냥 확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야, 그죠? 이건 코드 나가요. 아니 뭘 얘기해? 길냥이와 살아가기 그리고 지역 주민과 살아가기 3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길냥이들 밥 주는 방법.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매일 안 줘도 된다. 부담 갖지 말고 일단 마음이 있다면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뭐든 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사료가 냄새도 덜 나고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을 테니 그걸 주시는 게 좋고 그냥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면 닭가슴살 캔 추천. 그리고 대신 밥을 주고 나면 먹을 걸 주고 나면 치울 수 있게 일회용 접시라던가 아니면 종이컵 이런 데에 덜어서 주고 먹은 걸 지켜본 다음에 치우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분쟁에서 먼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얘기로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냥 일몰 시간 이후, 그러니까 해가 지면 주는 식으로 급여 시간을 좀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똥봉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사실은 사람들이 밥을 주니까 고양이 똥이 이 근처에 막 넘치잖아. 왜 너희는 밥만 주고 똥은 안 치우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 고양이의 습성상 밥 먹는 곳에 절대 똥 싸지 않습니다. 근데 백날 얘기해도 그분들 모르시니까 그냥 뭔가 치우는 척이라도 아니면 동네 쓰레기 그 주변 쓰레기라도 이렇게 치우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액션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얘기 안 통하는 분들께는 너무 굽히지 마세요. 그 하시는 만큼 웃으면서 대응하시다가 안 되면 그냥 웃으면서 약한 척 하시면서 동영상 찍으시고 가까운 파출소나 동물단체에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징역 1년에 과태료 1,000만 원. 네, 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나 산 이런 데서 새나 이런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야생 동물이에요. 얘네들도. 야생 고양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해쳤을 때 함부로 해쳤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절대 얘네들이 유해동물이니 내 쥐약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뭐 겁내지 마시고 그런 말을 동영상을 녹음하시고요. 네.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출소 직원에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분이나 구청에 이렇게 문의하시고 아니면 다산 콜센터 120번에 전화하시거나 동물단체에 자문을 하시는 것도 좋고 혼자서 버거우시다면 지역 내 캣맘 모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얘기해서 같이 힘을 모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지자체, 지역주민센터라든가 구청 이런 데에서 고양이도 돌봐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뭐 반려동물 이런 거 페스티벌만 하시지 마시고 길고양이들 사업들 강동구처럼 민원의 대부분 동물의 민원의 대부분은 아마 길냥이 문제일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뜻으로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독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TNR 네네. 제가 TNR 두 분이 우리 소롱 누님하고 얼루가범님께서 TNR 얘기를 하실 때 모른다는 말은 하기가 싫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 TNR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TN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길냥이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얘기가 될 거니까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방송 소감 올려주시면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좋네요. 페이스북에서 키티피디아 영어로 검색하시고 스펠링은 KITTI PEDIA 키티와 위키피디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후기와 질문들 덕분에 힘이 나는 팟캐스트니까요.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선물이 있을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희가 또 구해볼게요. 예. 자,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이번 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은 약간 전 호통에서 약간 빠져나간 것 같은 소통하는 아나 엄마였습니다. 고통받는 얼루거범이었습니다. 앞으로 호통은 계속될 겁니다. 훔치는 소름 문화입니다. 엄청 호통 기대해주세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요.